80일만 앉아 있으세요. 1년 더 앉아 있기 싫으면.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물리치료사 동물단지입니다. 국가고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요즘은 국시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고시 입시 전문이 아니라서 상세하고 정확하게는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경험자로서 최대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효과를 보신 분들도 있겠고 또 보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자신이 공부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다면 하고 싶은 것을 잠시 내려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는 맞습니다. 지난 이맘때쯤에 국가고시 관련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추가적으로 여쭤봤던 질문들을 종합하여 다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장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이론이 많이 부족한데 문제를 풀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이론이 얼마나 안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설령 이론이 많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슬슬 이론 공부를 마무리할 때가 찾아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0일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예 공부를 하지 않던 학생은 아니었고, 저는 30-40일 정도부터는 비율로 따지자면 100% 중에서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한 80%가 되었고, 이론 공부는 20% 정도? 20%도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문제집으로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론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이제는 시간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문제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기 있는 문제를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긴 하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선정을 해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상피 조직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처음 접근할 때 사람들이 이 설명에 대한 모든 것을 외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상피 조직은 피부, 입안, 식도 등의 분포를 하고 물리화학적 자극에 대한 보호작용을 한다. 이 문제의 답은 우선 중층 편평 상피입니다. 여기서 중층 편평 상피를 내가 입안, 식도 등이 분포하고 물리화학적 자극에 대한 보호작용으로는 중층 편평 상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외울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하면 3년 넘게 걸려요. 피부, 입안, 식도 이것만 봐도 중층 편평 상피가 답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 단순 암기 문제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외울 수밖에 없는 단계를 만들어 놔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이 문제를 한번 풀었다. 근데 정답이 맞든 틀리든 간에 피부, 입안, 여기 식도, 그다음에 여기에 정답, 편평, 상피 이렇게 해놓고 1회독을 이 과정만 하고 마치는 겁니다. 채점 단계에서 정답을 형광펜으로 진하게 마크를 해두는 것, 그리고 키워드에도 이렇게 마크를 해두는 것이 문제집 공부법 1회독입니다. 모든 시험지에 정답에 마크를 하는 것이 1회독의 단계이고, 이제 두 번째, 한번 전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두 번째 회독 때는 이 문제의 성격이 단순 암기냐 이해를 하는 문제냐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암기를 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 동그라미를 친다면은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은 세모를 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과목은 X를 치면 됩니다. X를. 이 문제를 한번 다시 봤었을 때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줄이려는 작업입니다. 이 경우에는 암기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모를 칠하고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피부, 입안, 식도는 중층 편평 상피 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2회독입니다. 2회독을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아마 모의고사가 아닌 실제 시험에서는 단순 단답의 문제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회독에서는 문제의 키워드와 문제의 성격이 암기냐 이해하는 문제냐를 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비해서 많은 양의 진도를 빠르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암기를 해야 하는 문제를 보는 시간은 길어봐야 1분이고 보통 1분 안에 정답을 슥 훑어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3회독, 4회독은 내가 굳이 문제를 다 읽지 않아도 키워드와 정답이 뇌에 입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시간도 아끼고 이해를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문제집 공부법의 첫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많았던 질문은 형설이냐 코어냐, 정말 많이 받은 질문인데 죄송합니다. 저는 두 개 다 안 보고 표지에 그 나무 모양으로 된 정리집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만 봤습니다. 저는 코어 책 보다가 한 40살쯤에 시험 볼 것 같아서 그만뒀고, 형설은 친구가 좋다길래 이론이랑 문제랑 같이 있는 거를 하나 줬는데 두서너 장 보다가 다시 돌려줬어요. 정리집이든 코어든 형설이든 간에 선생님께서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걸 보면 되고, 여러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보는 건 별로 추천을 하지 않아요. 눈에 익어야지 보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확실한 거는 시간이 갈수록
문제든 이론이든 보는 시간이 짧고 빨라져야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오답노트 꼭 해야 하나요?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답노트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뭐 오답노트를 무슨 다이어리로 생각하시고 꾸미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오답을 잘 정리하고 또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 너무 문제가 긴 경우에는 그냥 잘라가지고 옆에 답지를 붙여서 그렇게 해서 저는 거의 오답노트가 걸레짝처럼 그랬었습니다. 오답노트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법규에서 과락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모의고사 의료법규에서 과락이 나온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내는 출판사에서는 문제를 다양하게 내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간혹 많이 보입니다. 의료법규 공부도 제가 옛날에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80일 정도 남았는데 국가고시 시험에 붙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제가 아마 곡물단지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시는 영상만 보시고 폰은 내려두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80일만 앉아 있으세요. 1년 더 앉아 있기 싫으면. 일곱 번째,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중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아직 공부의 양이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고시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 국시를 보다가 이런 문제가 국시에 나오냐 하면서 혼잣말로 욕이 나올 뻔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그런 문제는 한두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문제를 가려내는 법은 오답노트에서 나옵니다. 오답노트 영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의고사 3회차 정도는 굳이 오답노트를 쓰지 말고 눈으로만 틀린 것을 확인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고 4회차부터는 자주 나오는 문제가 보이면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주 틀리는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가 그때부터 눈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4회차부터는 자주 나오는 문제가 보이면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 그것은 곧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선생님께서 국가고시에서 꼭 맞춰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덟 번째, 국가고시 난이도가 어려운가요? 최근에 제가 합격률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8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이 시험을 보면 2명은 떨어진다는 이야기겠죠. 학교에서 국가고시를 준비한다면 10명 중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8명은 시험에 붙고 자제력을 잃고 탈주한 1명이 떨어지고, 하루 종일 자리만 지키며 잠만 자는 1명이 또 떨어지겠죠. 남들 공부하는 만큼만 하면 붙는 시험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홉 번째, 암기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암기를 못하지만 두문자는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머릿속으로 동화를 만들거나 이상한 두문자를 만들어 놓으면 유치하지만 효과는 정말 대박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두문자와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저 국가고시에 붙을 수 있을까요? 많은 선생님들이 자신의 처지나 사연 때문에 남들이 편하게 학교에서 하고 계시는 공부도 마음껏 못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집에서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떨어지는 마당에 이런 분들이 짬짬이 시간을 내셔서 시험 합격합니다. 모든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정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서 국가고시를 잘 치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